달에 한 번씩 발매해 드립니다. 우리 동네 용인 특례시를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 월간 용인. 월간 시리즈는 경기도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일일 특파원이자 일일 홍보대사로 우리 지역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 특례시 이상일 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예. 이 꽃샘추위라는 것이 실감나네요. 네. 그래도 뭐 봄꽃 잘 좀 네. 느끼셨나요? 네. 여유를 좀. 벚꽃이 활짝 폈다가 비바람 때문에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네, 뭐 꽃구경 하실 뭐 겨를도 없으시죠, 시장님? 예, 그 며칠 전에 퇴근하고 한 10시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도 벚꽃이 예쁘게 피었길래 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 그렇죠. 또 지역에 워낙 또 꽃길 조성들 많이 돼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들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런 꽃도 좀 보면서 또 시민들과 또 뭐 덕담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은 네.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봄이 되니까 이런저런 행사가 많아서 아, 그렇죠. 예. 지난 토요일은 이제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서 맞습니다. 기흥의 망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많이 와서 책도 이렇게 좀 사기도 하고 예.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네. 약간의 예. 대화도 아, 하고 그러셨구나. 예. 시민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즐기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시장님까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바로 이 용인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 용인시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규모가 83만 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죽전 쪽에서 신갈 방향으로 하행선 방향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우측에 굉장히 큰 이 땅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 한 예. 이런 땅인데요. 구성역, 보정역 가까이 있는 땅들인데 그 83만 평이 이 판교 이상 가는 그런 곳으로 지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이미 착공을 했고요. 예.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 하반기가 되면 그 위용이 드러날 텐데요. 예. 일단 구성역 중심으로는 특별계획구역을 만들어서 한 9만 평 정도 구성역은 이 복합 환승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수인 분당선 지하철이 지나고 있고 GTX A역이 구성역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시켰는데 기흥 IC에서 양재 IC 구간까지 한 24km 구간이 지하고속도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역 그쪽 주변을 복합 환승시설 만들어서 광역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이 그쪽에 내리면 지하철 GTX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 주변에 용인에 없는 호텔과 컨벤션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또 AI 관련 기업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이 R&D 센터 등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해놨고 10,000 가구 이상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28,000명 정도가 거주를 할 수 있고요. 예. 호텔이니 컨벤션 시설이니 또 관련 여러 기업들이 입주하고 상점들이 입주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AI,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상주 일자리가 한 55,000개 정도, 55,000여 명이 일하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예. 개발 이익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게 이 경기 주택공사 GH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개발 이익은 전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걸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공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장님. 근데 용인 플랫폼 시티예요. 네. 이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플랫폼 시티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예. 우리가 4차 산업이 앞으로 뭐 계속 중요한 산업이 될 거고 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AI, 바이오 관련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플랫폼을 잘 만들어 보겠다. 예,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도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플랫폼 예. 시티라고 네,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예, 예. 아니 많은 분들 좀 응원해주고 계세요. 7716번님도 경기 남부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길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셨고요. 네. 7238번님은 방금 이 용인 플랫폼 시티 얘기하시면서 제 심장도 플랫폼 시티처럼 튀기 시작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응원해 지하고속도로가 생기면 예. 지상은 현재 없지만 지하고속도로에서는 그 보정동 방향으로 플랫폼 네. 시티 한 가운데쯤으로 또 IC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설계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계획을 잘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아니 진짜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 그쵸. 이게 플랫폼 시티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튼 2030년 하반기에 하반기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예. 그래도 많은 분들 기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 용인 반도체 산업 뭐 계속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첫 번째 팹 건설 공사 시작을 했고 이 건설 현장에 또 지역 업체들 많이 참여해서 좀 의미 있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건설 현장을 갔고요. 그 이제 SK 하이닉스 관계자, 그다음 지금 이 생산 라인이라고 그러죠. 팹을 예. 짓고 있는 SK 에코플랜트 관계자, 또 용인의 11개 레미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용인 레미콘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현장에 콘크리트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예.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쪽 관계자들 다 오셨는데 레미콘 업체 쪽에서 제게 감사패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인 지역 자원을 쓰는데요. 한기 지금 이제 2027년 5월 가동 계획으로 만들고 있는데 예. 그 생산 라인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잠실 롯데타워 5배 규모. 그러니까 예. 축구장으로 치면 바닥 면적이 16개 반, 높이는 아파트 50층입니다. 그게 제 1기 팹의 절반입니다. 절반. 예. 제 1기 팹 하면은 그게 2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장 33개 면적이 되게 되는데 일단 그 절반을 짓고 있는데 그걸 짓는데 우리 용인 지역 자원을 4,500억 원 규모로 쓰겠다. 그러니까 예. 용인 인력, 자재, 장비. 그런데 레미콘만 해당하면 한 1,000억 정도를 지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4개의 팹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인에 계속 용인 지역 자원을 이제 쓰게 될 텐데요. 이미 부지 조성을 하는 상황에서 한 2년간 부지 조성하면서 한 2,500억 원 규모의 또 지역 자원을 썼습니다. 예. 삼성은 이동 남사읍에 235만 평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또 조성하게 되는데요. 예. 6개 팹을 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 용인 지역 자원을 계속 쓰게 할 생각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 용인 지역 경제는 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아니 이 콘크리트 자재 같은 경우에 용인 레미콘에서 담당하기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그 11개 업체가 용인 레미콘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그 컨소시엄을 예. 그죠. 그렇군요. 지역 개발도 되고 거기서 나는 이익을 또 투자하고 계속 네.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2천여 명의 지금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내년 6월에서 한 11월 사이는 13,000명 정도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2027년 5월 가동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까지 연 인원 300여만 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삼 지역의 SK 하이닉스 지금 팹이 올라가고 있는 이쪽 지역은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고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숙식도 해야 되고 또 여가 활동도 해야 돼서 예. 그쪽의 지역 경제는 굉장히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얘기를 바꿔봐서 이번에는 우리 시장님을 참으로 속썩였던 얘기 하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지난달에 오셨을 때는 이게 4번째 그 네. 방문을 마치고 잘 얘기가 됐다까지만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입주자분들 잘 입주하셨습니까? 네.
3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시가 3월 20일에 그 품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 경남 아노스빌 아파트죠. 네, 양진현의 경남 아너스빌인데요. 2월에 경기도가 품질 점검을 했고 7명이 3시간 동안 했는데 시가 3월 20일 품질 점검을 하면서 16명이 6시간 동안 꼼꼼히 점검을 했고요. 예. 67건의 또 하자가 추가로 발견되고 해서 그걸 다 시정 조치하고 그다음 입주 예정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중도금 대출 만기 맞아요. 연장하는 거. 예. 중요하죠. 이것도 농협의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입주 전에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 동의를 이 경남 기업이 시공사 측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연장 문제는 해소가 됐고 또 하자는 대부분 보수한 걸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입주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별로 사용 검사 승인이 나갔고요. 예.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 간에 이제 저희들이 중재해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입주가 늦어진 데 대한 지체 보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하 주차장 누수가 제일 심각했는데요. 예. 그 누수는 일단 완벽하게 보수를 하게 했고 예. 지하 주차장이 앞으로 또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하자 보수 기간을 통상 5년인데 예. 10년으로 해서 이 합의에 적시를 했고 예. 5년 동안은 혹시 누수가 생겼을 때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상주 배치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 지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 줬는데요. 예. 어느 정도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용인에 지금 6만 세대 정도의 이 아파트 공급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있는데 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일 계기로 부실 아파트는 용인에서는 안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예.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는 이제 건설 과정부터 꼼꼼하게 챙길 계획입니다. 예. 이 건설 업체분들끼리 막 그 시장님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들리는 얘기는 없습니까 혹시? 예. 뭐 업계에서 제게 예. 들리는 얘기는 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예. 앞으로 이제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입주 시작되고 난 후에 우리 시청의 게시판이나 또 뭐 정부의 국민 신문고 예. 그리고 또 제게도 문자가 많이 왔는데 예. 입주하신 분들이 또 입주하실 분들이 정말 시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 모든 관계자들이 이렇게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 보수하도록 하고 또 중재도 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극 도와준 데 대해서 예. 감사의 뜻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경우 사실 많지 않죠. 예, 뭐 기자들도 많지 않다고 제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통상은 입주자들과 시공사 측 간에 이제 분쟁이 되고 맞습니다. 그게 소송으로 이어지고 예. 오랫동안 소송을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 일은 시가 적극 나섰고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제게 그 하자에 대해서 사진과 문자를 보내주셨고 예. 제가 바로 확인해서 우리 시에 입장을 냈죠. 하자 보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용검사 승인 안 된다. 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바로 12월 3일 방문했고 그 이후에 그걸 포함해서 4차례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 예.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보통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 쪽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는 사적 계약이니까 여기서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가 역지사지를 이제 그 당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주 예정자들은 정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입주할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사전 점검을 했죠. 지난해 11월 말에. 예. 그런데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아마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장한테 한번 호소를 해보자 한 것 같아요. 예. 문자가 한 20여 건이 왔고
제가 그날 일요일인데 바로 우리 주택국에 확인을 하도록 했고 이 좀 하자가 꽤 심각해 보인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 입장을 냈습니다. 예. 하자보수 제대로 해라. 그러지 않으면 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권한이 사용검사 승인이거든요. 그거를 하자보수 하지 않으면 그건 못 해준다. 이런 예. 입장을 냈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또 현장을 방문해서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약간의 개선 노력들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좀 속도도 더디고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 측 간의 눈높이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나섰고요. 예, 예. 시가 또 품질 점검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꼼꼼히 살펴서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활용을 한 겁니다. 네, 좋은 선례로 남았을 거라 예.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 네. 한번 나눠보죠. 이번에 또 축구단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오셨을 때 이 용인 FC 네네. 이 가칭 요 창설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중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가칭 용인 FC 창단의 기본이 될 틀이 될 조례가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큰 틀의 법적 틀을 갖췄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창단 준비위원회도 곧 구성해서 발표할 계획이고 매주 지금 대한 프로축구 연맹 관계자까지 해서 저희들이 준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K2 K리그 2죠. 예. 거기에 이부 이제, 리그? 예,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K리그 4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마지막 기회고 우리 용인은 용인 축구센터가 있고요. 유소년 팀을 저희들이 잘 가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용인 축구센터가 배출한 국가대표들도 많고 예. 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소년 팀을 잘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예. 창단에 큰 문제가 없고 대한프로축구연맹에 6월에 이제 가입 신청을 하고 8월쯤이면 아마 승인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내년에 K2에서 뛸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축구 팬들은 가장 궁금해한 게 그걸 것 같아요. 이 가칭 용인 FC의 첫 번째 감독은 누굴까 생각해 두신 분 있으세요? 아직은 없고요. 예. 제가 축구는 매우 좋아하지만 전문가는 아니고 두루두루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 그 다음에 감독님, 또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해서 예. 또 선수들 스카우트도 해야 되고 선수들 기량도 확인하고 이런 중요한 분들을 이제 모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예.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루두루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얼마 전에 수원 FC 그 최순도 단장이 오셨었는데 예. 나중에 결정되면 같이 또 네, 용인 네. 감독 혹은 네. 단장님과 와주시기 예. 바랍니다. 구단주로서 오셔야죠 그때는. 그렇죠. 예, 같이. 시장님이. 제가 좀 많이 배워야죠. 예. 다른 분들께. 네, 이렇게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우상혁 선수 보면 용인시 생각이 나고 네. 얼마 전에 또 많은 언론에서 세리팍 위드 네, 용인 네. 센터 여기도 보면 바로 용인시가 생각이 나고 네. 또 하나가 반다비 체육센터 계획도 네. 있으십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하면은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제 함께 이제 쓸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체육센터인데요. 정부 지원 40억 원은 이제 확보를 했고 시의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세울 계획인데 우리 지난해 10월 15일 한국 국가대표팀 축구팀이 월드컵 예선 본선 나가기 위해서 이라크하고 경기를 한 미르 스타디움 쪽에 예. 반다비 체육센터를 짓게 됩니다. 용인에는 아직 길이 50m의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는 길이 50m 수영장 10개 레인을 갖추고요. 다이빙 풀도 갖추고 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짓습니다. 지하에 이제 수영장을 만들고 관중석도 한 2,000석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상에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이제 만들고 장애인 체력 인증 센터도 두고 하는 이런 좀 훌륭한
시설을 만들 계획이고요. 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 하반기에 그 위용이 드러날 걸로 예. 보고 체육관을 지은 직후에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장애인 체육회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예. 이 용인에 제가 한 3달 전 그때쯤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 수영 선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 준비도 잘 할 겸해서 예. 반도합 체육관을 잘 지을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이번엔 포은아트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예. 포은아트홀 뭐 재개관 뭐 많은 음향 시설 갖추고 있고 또 많은 분들 찾아주시는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42억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리노베이션을 해서 올해 1월 18일 이제 개관을 다시 했습니다. 이미 소문도 많이 나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올해 대관은 다 끝나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객석을 1259석에서 1525석으로 늘렸고 음향하고 영상 시스템을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공연을 한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지휘자 정명훈 씨가 클래식 공연을 이제 하는데 지휘를 하셨고 예. 또 우리 유명 가수 이문세 씨도 공연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다 매진됐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서 문화적인 이런 공연을 즐기고 계셔서 네. 아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 공모사업을 이미 따온 게 있습니다. 한 45억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 시비 또 45억 원을 보태가지고 포은아트홀 바깥을 많이 바꿉니다. 바깥의 광장이 좋은데요. 광장에 뭐 화단, 뭐 기둥 이런 걸 좀 잘 정비를 해서 예. 좋은 계절에 야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디어 포사드도 이렇게 쏴서 우리 그쪽을 지나는 시민들께서 어떤 문화적인 느낌을 더 갖도록 할 거고요. LED 전광판도 만들어서 이 각종 문화 공연에 대한 안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달에 그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도 네, 18일부터 있다고요. 20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벌써 30주년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의 매진 사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시장님도 여기서 많이 또 강연도 하시고 얘기해 주셔야죠. 예, 이제 제가 저번 그 음악회를 진행을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문예회관에서 했는데요. 예. 제가 그림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림과 화가 스토리를 보여드리고 그 그림에 맞는 이제 곡을 선정을 해서 성악가들이 부르는 형식으로 했는데 지난해 곡 10곡은 제가 선정했고 예. 그림들도 다 제가 선정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다고 또 좀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네. 7716번님 이상일 시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렇게 또 문자 너무 왔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그 용인 FC 갓진 관련해서 우리 1027번님 문자 한번 예. 읽어주세요. 아니, 화성에서는 차두리 감독이니 네. 그 급으로 안정환 선수 레벨로 감독 부탁드립니다. 안정환 감독 어떠신가요? 이런 또 제안도 네. 주셨어요. 네. 그 아무래도 인기몰이를 위해서는 좀 스타급 선수 전 선수가 필요할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동국 선수도 통화를 했고 예. 우리 용인에는 또 이정수 선수라고 네네. 지금은 저 베트남 김상식 감독님과 함께 베트남 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상식 감독님도 제가 좀 알고 그래서 이 훌륭한 우리 스타들이 많이 계셔서 예. 그러나 이제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023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의 도시개발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예, 정답은 용인 플랫폼 시티.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당첨자 발표해 주시죠. 예, 당첨자 두 분이죠. 네. 한 분은 3616번님 이렇게 초등학생이네요. 예. 9살 초등학생입니다.
아빠가 출근 시간에 매일 태워다 주십니다. 아빠는 운전 중이라 제가 보냅니다. 저 좀 뽑아주세요 하신 예. 우리 3616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떡볶이 간식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2870번님 음. 역시 축하드립니다. 커피 세트 당첨인데요. 용인 플랫폼 시티 하루빨리 완공되어서 편리하고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월간 용인 이상희 시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